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기해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태어난 월령 해월의 병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아는 연후에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10개의 천간이라고 해서 십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10개의 천간 중에서 병이라고 하는 글자 세 번째 글자가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인데, 이걸 갖다가 다시 양화냐 음화냐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냐 음화냐, 같은 화이지만 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음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는 바로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얘는 음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고 서로 대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 나눌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양화는 뜨거운 화, 음화는 차가운 화 이렇게 나누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화가 됐든 음화가 됐든 일단 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뜨거운 빛과 뜨거운 열기와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죠. 화에 대조되는 것은 음화냐 양화냐 이것이 아니라, 화에 대조되는 것은 수가 되겠죠. 수.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양이냐 음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더 뜨겁고 하나는 덜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양화인 병화 7천도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하면, 정화는 바로 어떤 화 2천도 정도의 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를 이렇게 7천도다 2천도라 이렇게 든 얘기는 뭐냐면, 후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후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38은 목으로 보고요. 38목. 그 다음에 27화예요. 27화. 얘는 화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토가 있습니다. 5하고 10이라고 하는 요 숫자인데, 50은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 있을 수 있죠. 사구금이라고 해요. 사구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가 있죠. 일육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8은 목이 되는데, 3은 양목이 되고 8은 음목이 되고, 27화가 있는데 2는 음화가 되고 7은 양화가 되고, 50토가 있는데 5토는 양토가 되고 10토는 음토가 되고, 사구금인데 사금은 음금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 구금은 양금인 경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육수가 있죠. 1이 양이 되는 것이고 6이 음이 되죠. 그래서 일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육수는 개수가 되죠. 자, 홀수가 있죠. 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짝이라고 하는 것인데, 홀은 이거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짝은 이것은 음이 되죠. 그래서 홀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짝수는 음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38목 27화 50토 4구금 16수 중에서 3, 7, 5, 9, 1은 양이니까 양으로 보는 것이고, 8, 2, 10, 그 다음에 4, 2, 6은 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갑목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개수를 갖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을 후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명리학에서도 이 숫자는 응용해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후천수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활용을 하죠. 기문둔갑을 잠깐만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기문둔갑은 명리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사주, 그 사람의 기록을 보는데,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둑판 같이 구궁이라고 그래요. 천간, 여기 숫자가 칸의 개수가 9개죠. 그래서 이걸 갖다 구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걸 가지고 사람의 운세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 특히 지리라든가 방위를 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여기 보면은 맨 아래 여기 연두색에 새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날을 뜻하는 거고, 명리학에서는 일간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 위에는 숫자로 8이 되어 있고 밑에는 5가 되어 있는데, 천반수보다는 지반수를 더 중시해서 놓고 보게 됐는데, 일간은 5가 되죠. 5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50토가 되는데, 오토는 양토죠. 나는 양토의 기운, 즉 무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인효, 아버지 붙자, 아비 붙자 써 있죠. 이거는 이가 써 있습니다. 이화, 나한테는 인성이 되는 것이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 그리고 이 10토이죠. 50토라고 했으니까 여기 형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비경급제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10토, 즉 말하자면 내가 무토라고 하면 우리 형효는 기토가 되는 것이고, 중궁에 사금이 들어와 있죠. 무토 입장에서 사금은 음금이 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중궁에 있는 사금은 상관이 되는 것이고, 형효 입장에서 얘는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내 형제하고 금을 생하고, 이 금이 뭐랍니까? 저 위에 있는 귀는 칠사를 말하죠. 삼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죠. 오토 입장에서 삼목은 마치 무토 입장에서 간목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간목인 칠살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중궁에 상관이 있어서 내가 상관을 생해서 관사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거 명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관제살이라고 하는데, 나의 형효가 도와줘서 요 관계를 내가 공격적으로 해서 내가 제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문둔갑이 나왔을 때 오래 소송을 한다? 그러면 화해하기보다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팀하고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 수비보다는 공격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지겠죠? 아니면은 소송을 할 때 인효가 되어 있으면 인효는 얘를 끌어당겨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내가 공격을 강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쫄아가지고 화해를 신청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각 동처가 어떤 동처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의 그 해의 운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뭐라 그럴까, 자미두수라든가 이 기문둔갑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육임육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저는 기문둔갑은 가끔 이렇게 참고를 하고, 어떤 분들 이제 요 자미두수라고 해서 이 자미두수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자미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이건 이제 뭐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궁이 맞죠. 얘는 아까 기문둔갑은 9궁을 가지고 보는데, 얘네는 12궁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여기 칸수를 보게 되면 중궁 빼고 12궁이죠. 밑에 4개, 위에 4개, 그 다음에 양옆으로 4개, 3, 4, 12, 12궁을 가지고 별자리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미두수를 본다라고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굳이 저는 뭐 기문둔갑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자미두수까지 제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볼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기문둔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문은 명리처럼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동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신궁과 중궁의 관계를 본다. 명리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보는데, 기문둔갑은 일간의 궁과 중궁의 관계를 살펴서 나머지 동처가 어떤 동처냐에 따라서 생극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괴가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이렇게 놓고 그 달에 이렇게
그 달을 해에 운세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뭘 살까요? 얼마 정도짜리 사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돈의 문제죠. 부동산이라든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성궁을 보면 될 거예요. 내가 갑작스러운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편제를 보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돈을 얻어 가지고 그냥 세심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제휴 중에서도 정제효를 보면 되겠죠. 오토의 입장에서 6은 정제가 되는 것이고 1은 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 6, 7, 7, 6이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7천짜리 집을 투자를 한다거나 7억 6천짜리 집을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궁의 숫자를 가지고도 응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 얼마 들까요? 그러면 관기를 내가 어떻게 묻지를 그냥 10, 그러니까 10하고 3이 나오죠. 3하고 10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기신궁하고 배합을 해서 이렇게 또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자미두순 제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권장을 하기는 그렇지만 기문둔갑은 한번 배워볼 만한 그런 술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명식, 이거는 오늘 명식인 것이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요게 7천도 2천도라고 하는 것은 후천수로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칠화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가 활용해서 그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말씀드린다. 그래서 병화는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태양의 비유를 하죠. 태양지화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이고, 그 태양 다음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달이죠. 그래서 태양은 병화로 보는 것이고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빛이 강하지 않죠. 그래서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는 정화로 보고, 지상에서는 모닥불 같은 것,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촛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화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태양은 병화고 정화는 촛불이 아니죠. 촛불도 두 개가 있는데 밝은 것이 병화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를 할 때 가장 병화냐 정화냐를 비유를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거죠. 병화는 태양이고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화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등촉지화라고 하고요.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화는 뭐로 한다?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정화 일간이 왕할 때, 세력이 있을 때는 그 빛을 갖다 보강해 준다. 임수로서 수고 영광해 줘야지만 그 빛이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든 정화든 빛을 가리는 것, 회기무광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무토기 뜻, 무토를 보게 되면 회기무광, 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병화가 무토를 전혀 쓰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병화가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원령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일단은 겨울입니다. 겨울, 춥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월이 서로 북쪽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이 됩니다. 해 쪽은 뭐예요? 북쪽 중에서도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요. 자는 정북쪽이 되는 것이고, 축은 북동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모두 겨울이면서 해월은 초겨울, 자월은 중동이라고 하고요. 추월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엄동설한, 매우 춥다. 그래서 해자축월은 제가 남극지방을 연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적당히 춥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한국의 겨울,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따뜻하고 가을에 선을 했다가 겨울 들어오면 춥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 정도 추위 가지고 추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영하 2, 30도 정도는 떨어져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해자축월의 한기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해자축월은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월하고
해월, 자월죠. 해자월은 어떤 계절? 수왕절이죠. 수가 왕한 계절, 즉 물의 기운이 왕한 계절이면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은 수는 왕하지만 화는 여기가 절지가 되죠. 토도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화일간, 병화일간이라든가 정화일간이 가장 약한 시절이 바로 이 해월이 됩니다. 해월은 수가 왕해서 일간을 공격하려고 하죠. 수국하려고 하는데 해월은 일단 원령 자체에 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해 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병화를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화 자체가 매우 약한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죠. 추운데 매우 약하죠. 그래서 해월의 간목은 해월의 병화는 아무리 병화일간 자체가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는 하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성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 일간이 약했을 때는 간목으로서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해월, 자월, 축월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있어서 먼저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되겠죠. 이 간목은 해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춥다라고 하면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얼게 되겠고요.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간목은 아무리 을목이 아닌 간목이라 하더라도 물이 많아지게 되면 저 또한 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해 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제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되게는 수다목부가 되죠. 수범목부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병화를 생조해 주기가 어렵게 되겠고요. 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병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무토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월에 자월에 임수 투철하게 되면 아무리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수다 목부가 돼서 임수가 목을 갖다가 얼게 만들고 병화를 극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제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가 투출해서 무토가 이렇게 임수를 갖다가 극하게 제어해 주면 병화를 회강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회강하죠. 근데 이렇게 병화가 회강되는 것보다는 임수를 제어하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드시 뭐예요? 목이 있어줘야 되겠죠. 간목이. 근데 해수 위에 간목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지 이렇게 인목이라도 하나 있어준다라고 하면 인해한목해서 이렇게 되면 인중 간목을 쓸 수가 있겠고, 무토 자체도 이렇게 쓰임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오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무토도 여기에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원령 자체가 해자축월 수왕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임수가 투출하지 않으면 무토도 필요 없게 되겠고요. 그냥 단순하게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더 좋은 것은 병화일간 자체가 지지로 인사오라고 하는 것은 인목, 사화, 그 다음에 오화 등의 뿌리를 둬서 병화일간이 세력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임수를 치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월에는 관살은 왕한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일단 왕하게 만드는 연후에 원령 자체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임수를 쓸 수도 있고, 이 병화 자체가 왕하게 되면 임수가 투출을 하더라도 굳이 무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병호 일주에 간목이 연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임수가 투출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은 반드시 약한 병화를 먼저 생주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간 병화가 되겠고요. 병화 일간에 대한 원령 해월의 병화죠. 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어떤 화 중에서도 양화가 될 것이고요. 해수는 본체는 음인데 쓰는 것은 해 중에 임수가 본기이기 때문에 임수는 양수가 되겠죠. 아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일수가 되는 것이고, 일수에 따른 좀 이상한 어감이 들긴 하지만 일수, 육수는 음수인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수는 양수라고 명리에서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대 뭐가 되죠? 양이 되죠. 양.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육진의상 관성이 되는 것이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양대 양의 관계가 되니까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 아니라 편관칠살이 된다. 그래서 병화가 해월에 되면 편관격 내지는 이걸 칠살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해월은 수왕절임에 비해서 일간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살중신경하다. 살중신경, 일간은 약하고 보다 관살이 왕하다. 신약살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살중신경하다 내지는 신약살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지지로 인사, 오 등에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간목이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살중신경은 사주가 인성을 얻게 되면 어떤 사주? 살인 상생하는 사주.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나를 생해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새는 이렇게 되게 되면 칠살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요,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나를 생해주니까 칠살이 왕하더라도 병화가 칠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성. 자, 이렇게 표현하죠. 얘가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 칠살은 뭐예요? 삥 뜯는 일진이에요. 일진 나를 공격 때리고 뭐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있어서 얘네들을 화해시켜. 너네 그러지 말고 일진 애들아 착하게, 얘 착한 애야, 착한 애야.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삥 뜯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학생주임 선생이 내지는 우리가 그 학주라고 하죠. 학생주임. 학주가 이렇게, 물론 학주가 애들 다 이제 못살게 패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학주 중에서도 괜찮은 학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관시켜주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주가 있어서 통관시켜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살인상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오등이 뿌리를 두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걸 갖다가 칠살 정관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뭘로 본다? 그죠? 관살원자, 정이라고 하는데 관살 혼잡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 관살혼잡이 아니에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맞죠. 이게 용어가 이렇게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놓고 또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 놓다라고 하면 둘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중신경은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했을 때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살혼잡은 일단은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도, 예를 들어서 임수도 투출하고, 이렇게 임수가 투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도 이렇게 투출하고, 그죠? 개수. 근데 이렇게 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인에 이렇게 개인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개사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죠. 일간이 뿌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 뿌리가 있어야 돼요. 수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지, 수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여기 뭘 넣을 거야? 자로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면은 개수도 자의 뿌리를 얻었죠. 임수도 물론 자의 뿌리를 얻지만 진에도 뿌리를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관살혼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살중신경이고, 일단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살도 천간에 투출하고, 그 다음에 정관도 투출하고, 각각의 칠살 정관이 각각 뿌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살혼잡이 되는 것인데, 요 4월의 병화가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왕한 중에 관살혼잡이 되면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임수로서는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하게 되고, 개수로서는 뜨거운 여름의 기운을 낮춰주는 조우의 역할을 쓴다. 그래서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봐야 된다는 데, 관살혼잡이 좋은 경우도 있고요, 관살혼잡이 나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경금 해월, 경금 자월생이 때 병화로서 조우하고 정화로서 뭘 한다? 경금을 단련한다. 그때도 관살혼잡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관살혼잡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재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화 입장에서 상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축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을 했다고 해서 얘를
격으로 잡는 아니죠. 격은 원령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원령. 임수가 투출했으면 원한적인 칠살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은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인수 편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토를 가지고는 격을 잡지 않죠. 일간이 약한데 토가 있으면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죠. 이 기토가 수를 제할 수 있느냐? 제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도 안 좋은 것이고 저 토도 일간 입장에서 안 좋은 것이고요. 신금 역시나 재성이지만은 신금은 수를 생해서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 어떤 분들이 병화하고 또 신금하고 합해서 병신합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붙어 있어야 합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병화가 신시를 보는 것을 천간의 신금이 이렇게 월간이라든가 시간에 투출하는 것을 제가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이거는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요. 떨어져 있으면 합해서 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일간이 너무너무 약하죠. 관살은 나를 공격할 것이고요. 토는 나를 갖다가 기운을 약한 병화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요. 신금은 수를 생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고 어느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용어로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되어 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인 목이라든가 비경겁자인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뿌리를 두고 하는 상관으로 최소한 간목 같은 것은 들어와 주어야지만 병화가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버티고 살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생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병화일간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병화를 살려줄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재가 있는 글자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경인시 천간에 경금이지만 인목이 있고요. 신묘시 천간에 신금이지만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사 가보가 있고요. 미중에 있는 미중에 있는 정화는 거의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병신정유 화가 있죠. 일단은 무술도 화가 있지만 무술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자시라든가 내지는 특히나 무술시가 되면 무자시는 무토가 투출해서 병화를 약한 병화이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심각하게 병화를 회강하는데 특히나 술토까지 있게 되면 얘가 술중 정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뿌리를 둬가지고 튼튼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회강되는 것이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기해시 제가 봤을 때는 체크를 하지 않는 것.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은 병화를 생주해줄 공력이 작고요. 미토 있다라고 해서 잠이 원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미토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토는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뿐이고 미중정화에 병화가 뿌리를 뒀다고 해서 병화가 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만약에 체크되지 않은 무자기축, 뭐 임진, 을미, 무술, 기해시 같은 경우는 운은 남녀 불문하고 들어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경인시 같은 경우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나마 인목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인중 간목의 생주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중 병화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자기축, 뭐 을미, 무술, 기해시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이고요. 근데 신묘시는 별로 좋지 않죠. 이거는 신묘시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에 있는 신금하고는 합을 하려고는 하죠. 합이 되지 않을 뿐이지 신금이 시간에 있으면 이거 합이 되죠. 근데 이거는 합해서 병신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이에요. 탐합. 그냥 로미오가 줄리엣하고 연애하느라고 형편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머시마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집이 가난해. 근데 일하기는 싫고 근데도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여기저기 돈 빌려서 여자하고 연애하는데 지가 알그지가 되는 것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병신 이렇게 합을 하고 자묘 이렇게 병신시 신묘시라고 하면 이거를 골랑도화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도화 같은 거를 잘 보지 않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 도화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병자시, 신묘시 같은 경우는 병자일, 신묘시 이렇게 특히나 이게 일간이 탐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화를 받기 때문에 병화가 녹을 얻었죠. 이것도 사해충으로 보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원국 자체가 해월에 자수가 있고 축이 있기 때문에 해자축 방합을 이룬 상태에서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영하 2, 30도 떨어져 있고 개수 투출하게 되면 눈보라가 겁나게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도 사화를 얻은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사시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원래는 개사시보다는 갑오시가 더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중에 있는 과목이 투출해서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병화가 5를 보면은 사화를 봐서 통근을 하듯이 5화를 봐도 통근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개사시는 사해중이 되지 않지만 이거는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양인을 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보, 병인일이라든가 병신이라든가 병술이라든가 이러면은 갑오시가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운이 목화운으로 안 가도 되고 금수운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병자 했으니까 저번에가 병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병인 때 제가 이렇게 갑인시가 좋은 이유는 오술 합해서 갑목까지 투출을 해가지고 병화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이 병화는 해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절대 약하지 않다.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건데, 이게 병자가 되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생시 경인시, 개사시 둘밖에 없겠죠. 그죠? 나머지 생시들은 무조건 목화운, 경인, 개사시도 목화운 가야 되겠고요. 특히나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무자, 무술, 그 다음에 갑오, 이렇게는 절대 선택지에 올리지 말아야 할 생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